뭐 최근에 또 상담한 내용인데요. 네. 우리가 임대차 할 때 네. 보증금 다 받기 전에는 키를 절대 내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절대. 예. 네. 근데 이제 그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희 의뢰인이 그 임대차 계약하고 나서 그 계약금 한 2천만 원, 계약금 보증금이 한 2억 정도 됐나 봐요. 네. 계약금 2천만 원을 이제 받기로 했는데 네. 바로 몇 시간 뒤에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 세입자가 그 점포를 그냥 무단 점유해 버렸다네요. 계약금도 안 내고. 계약금도 안 내고 잔금은 고사하고 계약금을 아직 안 건너간 상태에서 그냥 점유를 무단했답니다. 와, 나쁜 사람이네요.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 세입자가 그렇게 무단으로 들어가게 됐냐. 그러니까 그 인테리어를 잠깐 하겠다고 그래서 카드키를 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카드키 가지고 들어갔다가 눌러 앉아 버린 거예요. 와, 문 잠가버리고. 그리고 이제 저기 점유를 가지고 나니까 이제 본색이 드러난 거죠. 뭐 안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임대인이 화가 나가지고 방법이 있냐 이래가서 갑자기 급하게 전화 왔는데 일단은 와. 일단은 이게 이제 형사 문제. 그러니까요. 경찰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 형사 문제를 일단은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게 형사 문제는 그 뭐 주거 침입이라든지 건조물 침입이라든지 이런 이제 형사 사건이 될 경우에만 경찰이 개입할 수가 있거든요. 또 상가에서는 또 그게. 아니 민사 문제가 있고 형사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형사 문제는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할 때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 문제를 가지고 경찰 보고 와달라 이렇게 하면 개입해달라 이러면 경찰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직권 남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를 들어왔다는 게 내 건물에 들어온 게 침입 아닙니까? 주건 아니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유자, 주거권자 또는 점유권자의 어떤 그 의사에 반해서 폭력적으로 들어오는 행위를 뭐 주거 침입이든 건조물 침입이든 그렇게 하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카드키를 내줘서 그 카드키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는 그게 폭력적인 부분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뭐 문을 따고 들어왔다든지 부시고 들어왔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줬으니까. 예. 그리고 이미 이제 그게 만약에 그런 비록 폭력적인 행위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들어왔다 손 치죠. 그러면 거기에 눌러앉아 있다 이미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경찰이 끄집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점유가 있으니까, 그죠. 예,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처벌하는 거. 그러니까 불러서 조사하고 그게 구속할 만한 사안이면 구속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이지. 그걸 민사적인 그 점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경찰이 끌어내고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걸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결국 이 사건은 약간 이게 주거 침입이나 뭐 주거는 아니니까요. 건조물 침입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부정적인 수 있고. 줬으니까. 예, 줬으니까. 카드키를 줘서 들어갔으니까.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약간의 속임수. 그렇죠. 있었다 치더라도 그게 그런 속임수가 있었다 치더라도 침입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게다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실력 행사를 해서 그걸 점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치면은 이제 형사 문제가 아니라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민사적인 해결은 기본적으로 명도 소송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와, 너무 답답하겠다. 답답하죠. 그 소송으로 가면 이게 이제 또 길어지잖아요. 예, 돈 들고 시간 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이제 고민하시길래 자력구제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의 209조에 보면은 자력구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항에 보면은 그 점유자는 그 점유를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력으로서 이를 방해할 수 있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방해하는 거. 요게 이제 1항에 규정해 놓고 있고요. 2항에는 그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 되었잖아요. 이 사건의 경우거든요. 예, 침탈되었을 경우에는 부동산일 경우에는 그 점유자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해서 이를 탈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자력 탈환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침탈된 후에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는 이런 부분인데, 자, 이것도 이제 요건이 아까하고 또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침탈된 거냐? 침탈됐다는 거는 강제적으로 뺏겼다는 쪽에 가깝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근데 카드키 줘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당신이 줬잖아요. 줘서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걸 침탈된 걸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논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즉시 가해자를 배제한다 이런 부분인데 그 시간적인 부분이 좀 애매한 거예요. 그게 이제 몇 시간 안에 불과 몇 시간 안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즉시라는 개념에 포함될 수도 있고 또 하루가 좀 넘어갔다면 그 개념에 그 개념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와, 이거 참 진짜 이거 믿고 사는 사회라는 그런 좋은 게 좋은 거다 막 이런 사회 분위기 아니네요, 이제 그냥. 그렇죠. 다 주의를 해야 되겠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보증금 다 받기 전에는 절대 키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만약 그런 상황도 인테리어를 좀 해야 되는데 뭐 내가 잠깐 뭐 들어가도 되느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렇게 그 카드 키를 주더라도 그 용도 자체를 인테리어 하는 용도로 한정하고 그건 만약에 그 범위를 넘어서서 만약에 무단 점유한다거나 하게 되면 내가 짐을 끌어낸다거나 또는 소유권 그 안에 있는 소유권을 다 포기한다거나 짐 소유권을 그런 식의 좀 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쓰든 아니면 또 따로 각서를 쓰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카드키 줘가지고 눌러 앉았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처럼 자력 탈환권의 행사도 애매하고 그 다음에 소송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 그런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 카드키를 준 게 아니라 비밀번호 알려줘도 마찬가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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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는 막 침입해서 들어간 그런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최소한의 담보는 좀 받아두는 것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 사건은 계약금도 안 받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조금 너무 실수를 한 거고 네. 이게 중개업소에서 실수를 했다네요. 아, 중개업자한테 줘가지고 했는데. 관리를 중개업자가 하니까 아. 이제 중개업자가 그를 좀 원칙을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믿었네. 그렇죠. 적어도 이제 계약금이라도 받았으면은 뭐 계약금 몰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할 수가 있는데 계약금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들어와 버리니까 대책이 사실은 없는 거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